SNS 속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 오늘도 SNS 속 우리 지역 화제의 인물과 이슈가 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SNS 이슈톡, 오늘도 오승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SNS 속 다양한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중부내륙 연계발전협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김영환 지사의 소식부터 노벨문학상 수상자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릴 뻔한 에피소드까지 아주 재미있고 다양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8개 시도지사 초대 의장인데요. 뭔가 대단한 직책을 맡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중부내륙 연계발전협의회 초대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중부내륙 연계발전협의회에는 8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전북도와 경북도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된 의제를 살펴보면 이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역발전기금 설치, 수변구역 규제 완화 등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 삭제가 됐던 조문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자리에서 속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발언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케이블카 발언은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원도는 지난해 설악산 이 5색 케이블카 설치를 환경부로부터 조건부로 허용을 받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충청과 경북을 잇고 있는 이 속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 지사는 속리산 법조사 케이블카를 놓으면 이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김영환 지사가 초대 의장을 맡은 만큼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나도 벽화 그리기 선수인데요. 어떤 선수가 벽화를 그렸을까요? 네, 이범석 청주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시장의 행보, 최근 상당히 폭넓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 시리즈로 계속해서 SNS에 본인의 이 시정 활동, 홍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문이면 묘암마을의 청주대학교 학생들과 벽화 봉사 활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그림 솜씨는 다소 서툴지만 학생들과 함께 마을 벽면을 예쁜 꽃으로 채워보았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시장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 상당히 궁금하시죠? 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가감하신데. 과감하시네요, 쌤. 쌤 재밌죠? 저도 어떻게 막걸리를 좀. 네, 새참도 먹고 벽화도 그리고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 배 아나운서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저도 그동안 관심은 있었는데 봉사활동으로 벽화 그리기는 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범석 시장의 이 그림 그리기, 벽화 그리기 솜씨 솔직하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굉장히 그리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학생들과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40년 된 청년극장인데요.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윤건영 충북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명년기, 청년극장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이 10개의 인디언 인형 연극을 아주 인상 깊게 봤다고 하거든요. 이 연극에는 최근 삼시세끼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유해진 배우도 여기 청년극장 단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HCN 문화다이어리에서 이 배우 유해진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유해진 씨의 배우 유해진 씨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계속 그 영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 연극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무대를 정말 오래간만에 쓰다 보니까 진짜 많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데 그 뭐 이런 도립극단이 생겨서 되게 좀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배우 유해준 씨 인터뷰를 직접 보고 왔는데요. 배 아나운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청룡극장 출신인 만큼 애착이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유명세를 떨치기 전부터 과거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도립극단이 창립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많은 유명 배우들이 배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친일파 재산 환수 안하나인데요. 이번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친일파 재산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을 대상으로 왜 그동안 14년 동안 친일파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몰수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다그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조사위원회 활동 이후인 2011년서부터 현재까지 국가에서 적발한 친일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료가 없죠? 왜 없는 줄 아세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20일 법무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복회에서 5건, 청주시청에서 1건, 서대문 구청에서 1건, 총 7건, 38필지 24억 원 찾았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에 시민단체들의 친일재산 환수 노력이 계속되었고요. 본 의원 지역구에서 상당구입니다. 5억 8천만 원 친일재산을 찾아놨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광복회 5건, 청주시 1건 등 총 24억 원의 친일파 재산을 환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청주 상당구에서만 5억 8천만 원의 친일파 재산을 환수했다고 하거든요. 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전국적으로 친일파 재산은 상당한 큰 규모일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밝히고 재산 환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소년이 온다, 나도 운다인데요. 아무래도 한강 작가 얘기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릴 뻔했다는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SNS 글인데 글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광주의 한 호텔에 이제 국정감사를 위해서 갔다가 묵을 방에 도착했더니 이 침대에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소년이 온다 책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시장이 선물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책을 읽다가 눈물이 나서 참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5.18의 참상을 여실 있게 보여주는 소년이 온다. 저도 한번 꼭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배 아나운서는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요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로 더 인기가 많아져서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제 절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고가 되면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SNS 이슈톡, 오늘도 오승훈 기자와 함께한 이슈톡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